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시 또 진짜 찐하고 찐한 찐터뷰에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구청장이시며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하신 조은희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마스 토론하고 오시는 길이죠? 네, 나경원 후보랑 토론하고 지금 이쪽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도 네. 이 태영호 TV에서 그 라이브를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방송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후보님께서 서초구, 우리 서초구가 딱 제 강남갑 옆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 이제 자주 이제 가보고 있는데 서초구 주민들 속에서 후보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은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구청장은 조은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우리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이신데 그렇죠. 그렇게 유일한 그런 구청장으로 그렇게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이런 건 어디서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그때 아시다시피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진짜 힘든 데서 쓰나미가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강남도 쓰러지고 송파도 쓰러졌는데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쭉 1번 찍으면서 구청장만은 2번 조은희 찍었다. 일 잘해서 찍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신 분이 네. 방송 TV에 나오셔서 나는 조은희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 문재인 정부에 네. 실패한, 네, 실망한 그렇죠. 중도층인데요. 그런 분들이 왜 조은희를 평가해 주실까? 보면 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력이라는 게 그냥 국회에서 여야해서 이렇게 편가르면서 싸우기보다 우리 국민이 또 우리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정치력이다.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도 평가해 주시고 지금 서울 시민도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서초구로 이제 다닐 때마다 서초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듣으면서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것이 후보님께서 만드신 서리풀 원두막. 네. 정확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네. 얻으셨죠? 예. 그 서리풀 원두막은 이제 횡단보도 그늘막이죠. 그렇죠. 예.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요즘엔 기후 위기여서 아주 땡볕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저도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면 아주 저 얼굴에 기미가 낄까봐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르신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또 임산부도 힘드시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그늘막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해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범 사업을 2개 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도 겪고 업그레이드 해서 서초 전역에 이제 확산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때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왜 못하게 하냐? 예. 도로법상 적치물 위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말 안 된다.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정부에서 두 손 두 발 든 거죠. 횡단보도의 그늘막을 만들 때는 서초구 표준대로 하라는 이 행정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뭔지 찾아내고 그게 못하게 하거나 관행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믿고 밀어붙이면 그게 성공한다. 그래서 이게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반대를 해도 지금 그 반대를 뚫고 지금은 전국 방방곳곳에
우리 횡단보도 근로막, 스리플 원두막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참 보람을 느끼고 행정은 또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1도의 정성을 더해야 된다. 정성이다. 99도까지 물은 안 끓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마지막 1도를 더하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에너지. 그게 뭐를 하든 정성이 필요하다. 야, 1도의 정성. 아, 이거 야마가 잡히네. 1도의 정성. 네, 네. 예. 아, 저는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다 지나와서 보면 뭐 서리풀 원두막 하면 야, 이거 정말 좋네. 라는 걸 다 이제 느끼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서초구 주민들에게 직접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여기에는 여성구청장이라는 건 특유의 섬세함, 뭐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성, 여성이라기보다 정성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이 서초구청장을 하고 서울시 행정 현장에 지금 10년인데요. 제가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시장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많았는데 그게 다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야, 내가 구청장이 한 번 돼서 내가 서울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범 사업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우리 서초구민들이 저를 또 지지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왜 서울시장에 나가느냐 하면 서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부동산 값을 너무 올려놓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도 못 살겠다. 한번 갈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산세 절반 감면 뭐 이런. 네, 것, 네. 예. 그것도 대단히 이제 주민들 속에서 반응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후보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섬세함 이런 걸 이용해서 앞으로 시장이 되신다면 뭐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은 뭐 그런 특이한 뭐 작으면서도 즉시 서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죠. 네. 재산세 세금 감면 대책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 네. 그리고 제가 일머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사사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세금 폭탄 네. 사실 옛날부터요. 어진 군주는 백성들의 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조세 계획을 통해서. 근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심한 공약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심한 공약은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 줄을 없애겠다. 네. 예. 제 별명이 국공립 어린이집 제조기거든요. 네. 전임 구청장님 시절보다 제가 10배를 더 했어요. 1년에. 그래도 여전히 대기는 있어요. 근데 그 왜 있냐. 이 수급 불균형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에는 3세아 줄이 많고요. 어떤 어린이집에는 0세아 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개, 7개 묶어주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죠. 그러면 줄이 확 주는 거죠. 이게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인데. 제가 말씀 나왔기 망정이지. 여기에서 지금 서초에서 구청장님이 만드신 그 모자 보건 지소라는 거 있잖아요. 모자 보건소 있죠. 네. 그거 좀 한번 좀 그런 형태의 일을 이제 앞으로 서울시 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거의 7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임신해서 태아의 건강,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채워주는 서초 모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게 인기 짱이에요. 저도 지나가면서 들은 못 갔지만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셨어요. 특히 맘카페 뭐 이런 데서 대단히 네.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아시는지. 저도 좀 섬세합니다. 국회의원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게 거기 가면 젊은 부부들이요 와서 같이 태아 교육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서울시 전역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를 낳고 길러봤잖아요. 후배 엄마들한테는 제가 겪은 고통을 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대박을 친 거죠. 네, 제가 네. 서울시장이 되면 전역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아, 자, 제가 북한에서 어제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이 50대 후반에 오다 나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정착해서 제일 어려움 겪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은 너무나 디지털화돼 있고 또 대부분 다 IT 산업으로 이제 하다 나니까 가령 실례를 들면 돈을 이체할 때도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뭐 이체하고 뭐 모든 게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사람은 대단히 이제 정착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초구를 들여다보면서 구청장님이 이 여성들과 그다음에 여러 섬세한 분 또 어린 스님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던 네, 스마트 네, 시니어 네. 사업이라든가. 아니 서초구 사업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서초구 주민들이 네. 후보님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왜지 하고 좀 몇 가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있더라고. 저는 어르신들한테 효도하는 시장이 되고 싶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겠네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식당에 가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 전부 키오스크가 있어 눌러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인건비 때문에 종업원이 없거든요. 예. 저도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르신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교육용. 예. 근데 이게 특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희 이 교육법을 가져가서 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주문하는 법, 그리고 기차표 예매하는 법, 또 커피숍에 가서 뭐 커피를 주문하면서 설탕을 몇 스푼 넣는 거를 주문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뭐 VR로 해서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보면은 정말 그 지역에 여행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해드렸더니 저한테 문자 편지가 오는데 딸보다 낫다고 정말 이제는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고 또 이 VR로 뭐 나야가라 폭포를 보셨나 봐요. 예. 딸도 며느리도 구경시켜주지 않는 나야가라 폭포를 구청장이 시켜줬다면서 그래서 저는 효도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효도하는 시장. 네. 이게 딱 그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 이제 후보님의 인생 행로를 보면 기자로 이제 시작하셨더라고. 그러다가 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정치로 이제 돌아섰던 그런 계기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예. 어릴 때 대구 출신이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피아노 정말 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책 장독대 놓고 연탄광에 들어가서 소설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데미안도 읽고 그다음에 이광수의 흙도 읽고 상록수도 읽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국문학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영문학을 했지만 대학원은 국문학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국문학 그러면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첫 아이를 낳자마자 3, 7일도 안 돼서 제가 박사과정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제가 눈물을 그냥 한 바가지로 흘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그대로 난 3, 7일도 안 된 아이 놔두고 시험 보러 갔는데 친정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손을 털었습니다. 손을 털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신문을 봤는데 영남일보에서 기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로 네, 가셨네. 근데 그 기자가 다른 데는 제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 제한이 있는데 영남일보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나이 제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남일보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자가 됐고요. 기자 정말 재밌게 보람있게 했습니다. 근데 기자 할 때도 저는 조금 세심하면서도 굉장히 저돌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구에 있다가 서울 정치부로 왔는데 특종을 하고 싶은데 이게 특종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특종을 하게 돼서 제가 경향신문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 그래. 근데 경향신문에서도 특종을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특종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정계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슈가 됐는데 마침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괌에 가서 괌 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으로 회사에 말 안 하고 휴가 내고 그냥 무작정 괌으로 간 거예요. 괌에 가서 공항에서 막 특급 호텔 전화번호 다 찾아가지고 어디 묵는지 알아가지고 괌에 도착하면 컴컴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특이 기다렸다가 호텔 문을 두드렸죠. 아. 그랬더니 엄청나게 놀라면서 그랬는데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러 왔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온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짐을 싸고 계셨어요. 네. 빨리 비행장 가야 되는데 제가 노공기 탁 놓고 음. 30분만 시간 달라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계기 또 김중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가 청송 대구 출신이지만 고향이 청송인데 울진이고 같은 우리 남편이랑 법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은이는 근성이 있다. 그런데 동서화합이나 국민화합을 하면 DJ 정권이 호남 정권인데 영남에서 균형추를 좀 잡아야 된다 해서 제가 실력으로 발탁된 거죠. 그래서 청와대 가셨네. 그렇습니다. 네. 나는 저 후보님께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지만은 또 김대중 정권 시기에는 또 청와대에 들어가 계셨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출이래서 연출은 없는 거고요. 이제 감미 연출이네요, 결국은. 네, 괌 특종이 이제 저한테 청와대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때 제가 경북 북부 유교 문화권 네. 개발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지금 유교 문화권이 경북에 이렇게 아주 뿌리 내리게 된 것도 제가 벽돌을 한 장을 얹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균형 감각을 갖고 호남 정권에서 영남 출신이 뭔가 영남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후보님의 지난 경륜을 보니까 경륜이 진짜 특출하고 탁월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자로 생활도 하고 또 청와대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가야 이제 국가 국정이 내리다 볼 수 있죠. 볼 수가 있죠. 네. 청와대에서 또 일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정무부시장도 하시고 서울시에서 여성 최초 부시장이라고.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또 서초구를 하나의 그런 구를 또 직접 맡으셔서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후보님과 같이 이런 경륜을 가진다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데 아주 운도 좀 따르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도 좀 보는데 어떻게? 제가 굴곡이 얼마나 많았게요. 굴곡이 있었어요. 네, 청와대 비서관을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동교동이나 DJ 쪽하고 연줄이 없잖아요. 네. 나와서 정말 막막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제가 광야에서 헤맸다고는 할까요? 그때 이제 젠더신문 우먼타임스 편집국장으로 다시 언론계에 돌아갔다가 또 제가 그냥 기자 하느니 비서관 하느니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애를 좀 잘 못 돌봐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저랑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 키우는데 힘들고 또 우리 아이한테 아직도 미안하죠. 지금 나이가 34살, 5살 됐는데요. 아직도 우리 아이한테 나무라질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들이 둘이시죠?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네. 아들. 네. 야, 그러네. 후보님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족사 이런 건 좀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군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법조인인데요. 네. 저는 우리 남편 만난 게 제가 로또 남편이라고 그래요. 와.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오라버니와 대학 동기였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여드름도 있고 좀 살도 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번 만나다 우리 남편이 저를 차버린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남편이 저는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일단 의원님처럼 목소리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의인님처럼 좀 잘생겼어요. 근데 의인님보다 체구는 좀 더 작아요. 저는 체구가 좀 더 컸으면 제 차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인데 내가 이 남자랑 꼭 잡고 싶은데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찾단 말이죠. 한 5-6번 만나고.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어요. 연구를 한 거죠. 기자 근성으로 연구를 했는데 일단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단식원에 갔어요. 살을 7kg나 뺐습니다. 이야. 그리고는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을 고쳤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피부도 괜찮고 좀 날씬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남편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안동 출신이에요. 역시 섬세하네요. 예? 작전도 섬세하게. 네. 치밀한 거죠. 네. 안동 출신인데 이 안동 출신이 좀 보수적이어서 결혼하면 이게 책임감 같은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남인데 결혼하면 또 이 본인의 자유가 윽박하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걸 제가 캐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국문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때가 제가 글발이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딱 연구를 하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4장. 근데 그 펜으로 그것도 우리 남편이 남씨거든요. 그래서 안동은요, 뭐 남영찬 씨 이런 것보다 남 선생님 이러면 뻑가거든요. 그래서 남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구구절절 그 편지 4장의 주제는 결혼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써도 당신이 나를 선택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다. 이게 편지의 테마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우리 남편한테 여름이 끝나고 이게 겨울에 만났거든요. 여름이 끝나고 준비 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다시 만나게 되니까 우리 남편 너무 놀라잖아요. 날씬해지고 여드름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석쯤 됐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안동에 내려가서 조양이래요. 제가 조은이잖아요. 조양을 만난다고 얘기하겠다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때가 찬스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갖고 다니던 편지를요. 남편한테 싹 주면서 댁에 가서 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 제가 완전히 심장에 탁 꽂은 거죠. 그 편지를 보고 완전 뻑 갔어요. 그거 편지 한 장으로 뻑 갔네요. 뻑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가정 잘 안 돌보고 우리 남편 내조 잘 못하고 우리 아이도 참 고생시킨 저를 만나서 우리 남편이 고생이죠. 그런데 그 후보님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집 내조도 잘하고 또 애도 잘 키우시고 이런 성공한 워킹맘의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한때는 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 해서요. 제가 이제 청와대 나오고 또 우먼타임스도 제가 그만뒀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너무 우리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그때 저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자판기 이게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두들긴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이 모니터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이 어미 탓이다. 그래서 이 어미는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 그러고 이 어미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제스처를 한 거죠. 베란다에 가서 내가 죽을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안 잡으면 어떡할까? 네, 그러면 제가 완전히 모양 무게지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없고 이게 극적인 뭔가를 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쫓아와서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정말 엄마로서 부족하죠. 근데 저는 엄마도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어떻게 아이를 제가 26세 아이를 낳았으니 애가 애를 낳은 거죠. 요즘 네. 생각해보면. 근데 그냥 기자한다, 뭐 한다, 갈팡질팡 다니면서 그냥 그랬으니 얼마나 애가 외로웠겠냐.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먹먹해지면서 우리 애한테 잔소리를 못해요. 근데 네.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실 때 집에서 네. 부모님이나 그 또 애가 아니 엄마 지금 구청장 하는 것도 힘든데 서울시장 하면 더 힘들어지겠는데 뭐 이러면 만류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아, 제가 우리 아들이요. 네. 엄마 해 그러는 거야. 오. 내가 어떻게 해도 돼 그랬더니 아, 자랑스러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애가 34인데 아직 결혼할 생각 안 해요. 와. 근데 저보고 엄마가 서울시장 되면 내 결혼 생각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예비 며느리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네. 진짜 아 정말 재미나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억척이에요. 야, 어릴 때부터요. 이남 1년대 네. 오빠 저 남동생이니까 남동생은 막내라고 기원받고 장남은 우리 경상도에서 장남이라고 이게 다 장남을 우려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간에 샌드위치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용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청송에 계시다가 제가 5살 때 대구로 이사 왔는데 대구에서 그때 다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단칸방에 양철 지붕 단칸방에 우리가 5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공장에 이제 요즘 말하면 매니저는 지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관리하시고 어머님은 그 직물 공장에 검단이라 그래요. 이 천이 뭐 올이 있나 없나 이거 막 완전 허리 아픈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을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대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외삼촌이 네. 가끔씩 오시는데 네. 외삼촌이 오시면 우리한테 용돈을 1원, 10원 이렇게 네.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오빠나 우리 남동생은 그거 받으러 잘 못 가요. 근데 네. 저는 외삼촌이 가끔 공장에 오셨다가 가시면 제가 끝까지 졸졸 따라가요. 따라가서 용돈 내라. 용돈 주실 때까지 달라는 말을 못 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쭉 가다가 인기척이 들서 뚝 돌아보면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10원 이렇게 1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오빠나 동생은 그 자존심 상해서 못했는데 저는 끝까지 했다고요. 아. 그러면서 어떤 날은 너무 멀리까지 따라가서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돈 받아와서 물어 다시 집을 찾아와서 네. 우리가 그냥 과자 사 먹던 그 구멍가게에 나오면 이제 완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뻥과자 사 먹고 우리 형제가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그때는 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억척함, 또 섬차 성장하면서 치밀함, 그 다음에 섬세함. 섬세함. 네. 대단히 얘기죠. 예. 근데 또 제가 얼마나 촌딱이었냐면요. 서울 구경을 못했어요. 예.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대구에서. 그런데 이제 대학을 우리 부모님이 평생 그냥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시면서 여자도 대학 공부 잘하면 너 서울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친척들이 다 욕했어요. 아. 그냥 경북대학교 보내면 되지 뭘 서울에까지 보내냐 해서 제가 그때 처음 서울에 이제 이대 나왔는데 이화여대에 면접 보러 갈 때요. 네. 제가 처음 서울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바쁘시니까 못 가고 저 혼자 이제 혈혈 다시 서울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화여대를. 네, 근데 이 촌딱이 동대구에 갔는데 기차를 탔는데 서울로 오는 기차를 안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아이고, 거꾸로 아이고, 탄 아이고.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김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안이라고 이제 기차에 계시는 경찰한테 물어보니 부산 가는 거라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밀양에 내려서 밀양에서 다시 갈아타고 서울로 왔는데 야. 그게 20살 때거든요. 이야. 40년 전이에요. 그렇게 돼서 서울에 지금 저희는 신촌에 구로에 그다음에 그 용산에 도봉에
안 살아본 데가 없어요. 그 20살 때 올라와서 그때부터 자취하면서 네. 혼자서 홀몸으로. 네, 자취하면서 또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 또 대학 다니고 계셨으니까 오라버니랑 같이 자취하면서 아. 이사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서울의 동서남북 제 둥지를 튼 곳이죠. 네. 야, 정말 대단하시네. 이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후보님께서 서울 시민들에게 저온이가 시장이 된다면 저온이만의 장점 왜 시장이 돼야 되냐? 이거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태영호 의원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정치력도 있고 행정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그때 그 사람으로는 무난히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 또 청와대 비서관, 또 서울시 부시장, 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일 잘한다, 야무지다, 정치감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력이 뭔가요? 저는 정치력이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질하는 그런 게 정치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사 터널 4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제가 정부, 서울시, 서초구민의 갈등을 조정해서 터널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답보 상태인 장애인 특수학교 제가 주민들 설득해서 세웠습니다. 오죽하면 진보 교육감이 저한테 감사장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이 정말 원하는 정치력은 서울시야 서울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조은이 일머리도 있고 정치머리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데 믿어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은이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몰아주시면 민심을 얻어서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제가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승부사, 그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에스프레소 향기처럼 향기 나는 그런 이제 조은희 후보님과의 진하고 찐한 찐터뷰 잘 보셨죠? 앞으로 우리 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응원과 또 그 성원을 이제 부탁드리면서 오늘 조은희 후보님과의 찐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